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감사원 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산정을 했고 그 선박 속도가 14.5에서 15.6 노트로 예상됨에도 대외적으로는 17 노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였다라는 거여서 실제로 이것은 그 아주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 졸속 행정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사업비도 축소를 시켰고, 네네. 그리고 이런 절차 필수 절차도 생략을 했고 여러 가지 뭐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네. 속도마저 속였던 그런 네. 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게 드러났으면 제가 경험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해당 직원을 문책을 하고요.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명백히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체에 대한 문책, 징계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사과해야 당연히 된다. 이거는 지금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지금 모든 게 일종의 그 사실상 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과. 네, 오세훈의 사기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예. 한강버스 사업 전면 중단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조광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오세훈을 대체할 플랜 B 인물이 오늘 후보 등록을 할 거다. 예, 그 플랜 B 후보가 오늘 등록한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아예 후보 등록 자체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꽃가마에 익숙해진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상 뭐 홍준표 전 네, 대구시장도 어제 지적을 얘기했죠. 했지만 예. 자력으로 당선된 그런 예가 경우가 없다. 예. 네,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이번에 이제 자력으로 그 자신의 국민의힘 정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진 네. 상황에서 치러야 되니까 아마 그 안 나올 부분에 거다.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또 윤 어게인 전련 이런 얘기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는 네. 아마 이런 이제 자기가 그 등록하지 않고 시장 출마하지 않을 명분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세훈 시장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출마를 했을 때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상 예.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출마를 하면은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네. 그런 여러 가지 앞길에 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것보다도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윤핵인 전련을 주장을 하고 장동혁과 각을 세우면서 네. 그 과정에서 당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모아서 자기 당권을 잡는데 오히려 목표를 둔 것이 아닌가. 시장을 하면은 사실 대권으로 가기가 쉽지가 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플랜 B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론가들의 주장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렇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땡큐한 일이. 이낙연 후보가 출마한다면 민주당은 땡큐다. 뭐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전히 오세훈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이고 민주당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후보고 오히려 오세훈의 경우에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도 서울은 여전히 험지이고 지난 대선에도 우리가 1대1 구도로 사실상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낙관하기가 어려운데 오세훈의 경우에는 특히 강남 3구의 강세입니다. 거기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지난 뭐 한명숙 전 총리님 그 후보로 서울시장 나설 때 그렇게 걸출하고 훌륭한 그런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를 해서 그때 우리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지금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네. 오세훈을 능가할 강남권의 경쟁력을 가진 후보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이낙연 생각입니다. 후보는 강남권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세훈보다는 사실은 뭐 경쟁력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더 떨어진다. 네. 예. 알겠습니다. 플랜 B 후보가 혹시 누구라고 듣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지금 음.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지금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 중에서 이제 예. 뭐 거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어. 있고요. 깜짝 놀란 이제 신인 후보 이런 이제 예. 얘기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다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후보가 플랜 B 후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많은 이제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이 점을 좀 딱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고 공약을 할 수가 있고 장밋빛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뚝심과 추진력이 있냐. 그런 이제 그걸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겼던 그 뚝심과 실행력, 실천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또 공약을 준비했고 정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뚝심과 실행력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장은 단순한 행정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인 큰 이런 메트로 시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경영하려면은 이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행정부시장으로 쓰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유능한 행정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을 맡기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결단 그리고 정부와의 이런 호흡 이런 부분은 강력한 정치력을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보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거티브 없는 재미있는 경선, 서울을 위한 경선 기대합니다. 의원님 화이팅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응원하시니까요. 또 네거티브보다는 좀 포지티브하게 그리고 또 좀 축제 같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살벌한 계엄을 겪고 대선은 진짜 그야말로 막 정신없이 투쟁하는 마음으로 치렀던 것 같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축제와 같은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